오늘도 남편은 출장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로 이 큰 집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선이 올해 51살입니다. 한때는 교사였지만 첫 아이를 낳고 교직을 떠났습니다. 그게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혼자 먹는 저녁은 의미가 없어서 오늘도 건너뛰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뭐 하냐고 오빠는 또 출장이냐고 묻더군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편하게 산다고 팔자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시어머니 제사 준비는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다 했다고 대답했더니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늙으면 그게 다라고.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제사나 챙기는 거라고. 무슨 여자로 살겠다고 그러냐고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저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었을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머리카락. 20년 전 남편이 사랑한다고 했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은 은퇴 후 사업에만 매달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부로서 함께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남편의 제자였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35세 아직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며 교수님께서 논문 자료를 집에 두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검은 정장이 잘 어울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재로 가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변함이 없다고. 처음 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호 씨야말로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다고 했더니 선생님처럼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아하다니,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 서재에서 서류를 찾아 건넸습니다. 민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계시냐고 묻길래 남편은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존경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외로우실 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왜 하냐고 했더니 그냥 선생님도 한 여자 아니냐고 교수님 아내이기 전에 한 여자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인가요? 민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상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물로 이열을 식혀야 한다고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봤습니다. 처진 가슴, 늘어난 배. 이것이 51살 여자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물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 싶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작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둑일까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냐는 낮고 부드러운 민호의 목소리가 욕실 안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으니 서류를 두고 갔다고 다시 왔는데 대답이 없어서
혹시 쓰러진 건 아닌가 싶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류는 분명 가져갔으니까요. 저도 알고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달라고 했지만 민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샤워 커튼 너머로 민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까 제 질문에 대답 안 하셨다고 외로우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물줄기 소리만 욕실을 채우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샤워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외롭다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샤워 커튼이 조금씩 젖혀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옷을 벗은 제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손이 제 뜨거운 볼에 닿자 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내 남편의 제자라고 했지만 민호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교수님의 아내이기 전에 한 여자라고 또 그 말을 했습니다. 한 여자.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민호가 옷을 벗었습니다. 젊고 탄탄한 몸. 20년 만에 보는 젊은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도덕도 체면도 남편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한 여자였습니다. 물줄기가 우리 둘을 적셨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20년 만에 입맞춤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입맞춤은 민호의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저를 원한다는 게 욕실은 위험하다며 민호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벼웠나 싶을 정도로 쉽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젖은 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20년을 함께한 침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남자의 무게였습니다. 정말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꿈 같았습니다. 아니, 꿈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민호의 손길, 숨결, 온기. 모든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저는 여자였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여자 선이었습니다. 민호가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새벽녘이 되어서야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옷을 입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민호를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더니 민호는 후회 안 한다고 이게 시작이니까 선생님과 자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는 엉망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입술이 붉었습니다. 목과 가슴에 남은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나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여자였다. 거울 속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가져다 줬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서류 가지러 갔다던데 잘 찾아갔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져갔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알까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알 리가 없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51살의 아내가 35살 제자와 잤다는 걸. 샤워를 다시 했습니다. 민호의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감촉이었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민호가 말한 대로 시작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계시냐고 오늘 밤이 자기 인생 최고의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내일 돌아온다고 했더니 그럼 언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시장 간다고 했더니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연.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하다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녁도 각자 먹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어제 이 침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자라고만 했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아니, 계속 혼자였습니다. 민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목요일이 왔습니다. 시장에 가는 걸 포기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걸 알면서도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고 해서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후회하냐고 또 물었습니다. 매일 그 질문을 한다고 했더니 궁금해서 그런다고 선생님 같은 분이 자기 같은 사람과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여자라고 당신이 깨닫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덮었습니다.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민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왜냐고 물었습니다. 당신도 안다고 했더니 사랑하는 게 죄냐고 물었습니다. 사랑.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제 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또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샤워실에 들어올 때마다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미치겠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51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서재에 있었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가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지워야 한다고, 답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그렇다고 보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선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출장이었습니다. 민호가 올 거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이제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인정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끝나고 나란히 누워있을 때 민호가 갑자기 저랑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미국에 포스트닥 자리가 났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난 유부녀라고 했더니 불행한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주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민호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진짜로 사랑한다고 선생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16살이나 많다고 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자기는 선생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일주일이라고 더는 못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도망, 새로운 인생, 가능할까요? 51살에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어떠냐고 해서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맨날 혼자 있어서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으니 엄마 곧 할머니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지만 딸은 엄마가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나이에 불륜을 하고 있다니, 도망을 꿈꾸고 있다니. 그런데도 민호가 그리웠습니다. 미칠 것 같이 그리웠습니다. 다시 샤워실로 갔습니다. 이제 샤워실은 제 도피처가 됐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와 처음 여기서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어있던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불륜일까? 아니면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기적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물줄기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에게 답을 해야 했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할머니가 될 것인가? 여자로 살 것인가? 아직 답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민호에게 답을 해야 했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제부터 집에 있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만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며 이제 할머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진짜 여자 인생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끝.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도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할머니가 무슨 여자냐고 했습니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라고 했더니 요즘 이상하다고 갱년기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2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한다더군요. 침대에 누운 남편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11시 반.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12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앉았습니다. 1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열어놓았으니까요. 민호가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다고 했더니 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마주봤습니다. 답을 정했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냐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민호는 제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이도 가족도 체면도 있다고 했더니 그게 사랑보다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우리를 적셨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냐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냐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처음으로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물줄기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들킬 거고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욕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샤워하냐고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런다고 했더니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저를 봤습니다.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결정했다고, 후회 안 하냐고 물었지만 모르겠다고,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껐습니다. 젖은 몸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언제 떠나냐고 물으니 다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연극해야겠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 번진 화장,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 집을 떠납니다.
이 남자를 떠납니다. 딸도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떠납니다. 미친 짓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휴대폰을 받습니다. 민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 믿는다고,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고 답장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다시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아내인 것처럼.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비행기 아닙니다. 옆자리에 민호가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편지는 남겨뒀습니다. 남편에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자로 살고 싶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래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제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민호가 무서우냐고 물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죽을 때쯤이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제 연락이 올 겁니다. 남편에게서, 딸에게서, 시누이에게서.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선의는 없으니까요. 민호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선이라고 부르라고, 그냥 선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선이. 처음 듣는 제 이름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샤워실에서 민호를 처음 만난 그날. 물줄기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느꼈으니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1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 누군가는 저를 욕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이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시작으로. 물줄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줄기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여자 선의로서